네, 반갑습니다. 사회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저항 이온과 삼음이 직렬로 연결된 혈에서 합성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물어봤습니다. 합성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이죠. 그래서 저항 값을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 합성 저항은 직렬이기 때문에 2 더하기 3이죠. 그럼 5가 되고 5분의 1이 되어가지고 답은 0.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도체가 운동하여 자석을 끊을 때 기전력의 방향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알아보겠죠. E는 BLV 사인 세타가 되고요. 발전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F는 BIL이죠. 전동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데이 렌치 법칙은 유기기전력의 세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식 중에 하나죠. 그죠? 크기는 패러데이, 방향은 렌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키로요프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법칙은 KCL이니까 점에 적용하는 거 맞죠? 자, KCL 한 점으로 유입되는 전류, 이 점으로 유입되는 유입된 전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와 같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키로요프의 제1법칙 KCL이 되고, 제2법칙은 폐회로에 적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법칙은, 이거는 KVL이고, 그죠? 3법칙이 아니고, 각 회로에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틀렸네요. 자, 4번. 자, 말이 자꾸 조금 헛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자꾸 발음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학생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4번의 줄의 법칙은 0.24 I 제곱 RT, 그죠? 줄의 법칙 0.24 I 제곱 RT.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가우스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이 전하가 있을 때, 그죠? 전하가 있을 때 전하로부터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오죠, 그죠? 전기력선이. 그래서 이 전기력선을 갖다가 우리가 얼만큼 나오느냐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곡면을 하나 그리면, 그죠? 이 폐곡면을 그렸을 때 이 폐곡면의 면적으로 빠져나오는 우리 전하량, 전개 세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면적은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원천에서 나오는 이 갖고 있는 이놈의 값이 빠져나올 때도 변함없이 똑같이 나온다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 세기 E는 자 4파이 R의 제곱에 입실론 Q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때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게 뭐예요? Q의 표면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답이 전개의 세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에서 공급 전압은, 자, 정전 에너지 W라고 했기 때문에 W인데 우리는 보통 EC라고 썼죠. 2분의 1 CV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QV. 자, EC분의 Q의 제곱인데 우리가 지금 V를 구하는 식이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V는 EW를 C로 나눠주고 루트 C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찾아보면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인데, 두 코일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만 존재하는 거니까 합성 인덕턴스는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L1 더하기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2M 중에 한 개를 골라 써야 되겠지만 이 M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입니다. 그죠? 0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되는 값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문제는 우리가 암페어의 주의 법칙 이용해서 하면 되죠. HL은 NI로 이용하면 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든 뭐든 간에 이름 이제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제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H를 구하면 H는 L분의 NI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L은 뭐예요? 네, 이거는 환상 솔레니까 원형이고 반지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둘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둘레. 그래서 둘레는 2파이 R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이제 직렬회로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RLC 직렬회로에서 R은 주어져 있습니다. 4로. 유독성 리액턴스가 15ohm이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12예요. 그럼 두 개 차이는 얼마예요? 3ohm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Z는 4 플러스 J3이 되겠네요. 자, 4 플러스 J3. 그러면 이거의 유상차는 시타는 아탄으로 하면 되죠.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부 4분의 3 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기 눌러보시면 37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5외부의 자속의 단면적이 10cm, 10제곱cm다. 투자율이 있는데 자속 밀도는, 자속 밀도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속 밀도는 자속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자속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런데 우리가 단면적 우리가 메타로 표시해야 되는데 센티미터로 표시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10은 그대로 쓰두시고요. 메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1메타는 100cm죠. 예. 자, 1메타의 제곱은 100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10의 4승이 됩니다. 그죠?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메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걸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병렬 합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병렬 합성장.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임피던스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병렬일 때는 R과 L이니까 RL을 병렬로 그려봅니다. RL. 자, 뭐 안 그리셔도 되지만, 자, 초보라고 생각하고 그려보겠습니다. R이고 L은 J 오메가 L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더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은 저항할 때 두 개 곱하고 그다음 분자에 쓰고 나눈 걸 갖다가 뒤에 분모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J 오메가 L 그 다음에 더한 걸 갖다가 분모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눈에 보면 이거하고 같은 식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식을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다가 오메가 L로 다 나눠 보겠습니다. 자, 나눠보면 여기는 삭제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1로 바뀌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J 오메가 L. 그래서 위에 R이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걸 고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죠?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L이 분자로 올라오면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J를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2번에 복수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앞에 시료값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자, 200에다가 각도는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이렇게 쓰고 요거는 200에다가 코사인 90도 플러스 J의 사인 90도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1입니다. 1이고 사인 90참 0입니다. 그죠? 0이고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요거는 200 하고 앞에 J가 있네요. J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전기자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 보면 도체 표면의 전기자항 그 표면에서 어떻게 항상 수직으로 나가죠. 수직으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식. 자, 유기기전력 E는 N d 파이 오버 dt.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N가
횟수니까 50이고, 그 다음에 자속은 0에서 0.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0.1이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시간은 0.5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0V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코일의 건수가 500이고 자속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입니다. 인덕턴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고요. 전류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N파이는 Li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N파이는 Li. 그죠? 그래서 I를 구해야 되니까 L분의 N파이. 자, N가 500이고요. L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래서 싹싹 날려주면 전류는 50A가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재밌는 문제죠. 자, C1이라는 콘덴서에 충전이 이제 Q1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외부에 뭐를 달았냐면 C2를 이렇게 추가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C2를 추가로 달았는데 이 C2가 달면서 이 Q1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Q2가 되고 Q1은 뭘로 바뀝니까? Q1 프라임으로 합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Q는 Q1이었죠. 그래서 Q1 프라임에 있는 Q하고 Q2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전하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존되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여기 양단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Q는 CV, 제가 팍15 또는 C발이라고 했습니다. 자, V는 C분의 Q라는 식으로부터 여기 전압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C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 하면 이 V1은 얼마입니까? V1은 C1분의 이동한 전하량 Q1 프라임이고, 그죠? 자, V2는 여기 V2는 V1하고 같은 거죠. 자, 그거는 V2라고 하면 얘는 C2분의 Q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Q2를 구해야 되니까 Q2는 어떻게 되나요? C1분의 C2에다가 Q1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Q1 프라임은 요 식을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1, C2, 자, 그 다음에 Q1 프라임은 Q1 빼기 Q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동시켜보면 C1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Q2가 되고, 그 다음에 C1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Q2가 또 1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C2의 Q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C2의 Q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C1 더하기 C2가 되죠. 자, C1 더하기 C2의 Q2가 되고요. 그죠? 얘는 C2의 Q1이 됩니다. 넘겨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한다고 길었지만 천천히 풀어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계산하는 거 기본적인 문제를 풀실 줄 알면 합격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전류 묻는 건데 직렬이라고 했어요. R, L, C,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R이 4고 L이 8이에요. 그 다음 C는 5예요. 근데 이때 L 양단의 전이차, 이 기의 전이차가 200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면 직렬을 해놓으니까 사실 뭐 똑같은 전류가 쭉 세 개 소자에 흐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항상 저항분해, 그죠? 전압이 되겠죠. 자, 저항은, 여기서 저항은 뭐 임피던스 개념에서 여기 지금 주어진 게 이 전압이 유도성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이 L에 주어졌으니까 저항값은 8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00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자, 25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200V에서 100V로 전압을 낮추면 소비 전력이 1kg에서 얼마로 바뀌느냐. 그래서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전압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제곱되니까 4분의 1로 줄 거예요. 그죠? 1000의 4분의 1인 250W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60p의 여기 t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t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효율은 뭐하고 같다? CMT하고 같다. 자, 여기는 온도 변화죠. 델타 t. 자, 그래서 지금 p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p는 860에다가 시간 t에다가 효율 에타에다가 CMT를
CMT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CMT는 비열, 물의 비율은 1이고, 자, 질량은 200kg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 쓰고, 그 다음에 델타는 20에서 40도까지니까 20도 바뀌었어요. 20, 860에 시간은 2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0.6. 네, 계산을 하면 3.858kW로 됩니다. 자, 여기 단위가 뭐예요?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RL 회로의 시정수. 자, 우리가 RC 회로의 시정수는 RC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RC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RC. 자, 그러면 RL 행렬은 우리가 RL 회로는 R분의 L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분의 L. 자, 네, 전기기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전기기기는, 네. 자, 직권 전동기의 토크하고 전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속도와의 관계는 지금 다 제곱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문제에서 회전수가 3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예,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예, 9배 되죠. 자, 그래서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속도 특성 곡선. 자, 이거 나오면 뭐예요? 직가, 분, 차, 그죠? 그래서 직가, 분차 순서를 하면, 예, 직가, 분, 차, 그죠? 분권 전동기는 속도가 조금 일정하다, 그죠? 자, 직권 전동기는 변화가 심하네요.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발전기의 종류인데 그림을 보고 발전기 종류를 갖다가 적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복권 발전기가 되겠죠. 자, 분권은 이렇게 된 게 분권이죠. 여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복권 발전기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면 이제 편자작용 중에서 이제 어떤 편자작용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예, 전기자 반작용 그죠? 중에서 어떤 작용이냐 편자작용을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주자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주자속에 대한 이 축,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직축이라고 하죠. 직축. 그래서 직축 반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자속과 수직인 방향 이쪽으로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횡축 반작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횡축. 그래서 직축 반작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감자를 시키겠죠. 그죠? 감자, 그죠? 감자를 시킬 거고, 예. 만약에 같은 방향이면 또 정자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 방향이면 감자를 시킬 거다. 자, 그 다음에 횡축 반작용은 우리가 편자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답이, 횡축 반작용에 해당되는 교차 자화작용. 교차하죠. 크로스,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무효순환전류인데 동기발전기의 무효순환전류죠. 그죠? 그래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무한순환전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무효순환전류를 알시라면 똑같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두 개죠. 그래서 두 배의 Z에다가 두 개의 전압차 그죠? 유기기전력의 차를 갖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지금 5ohm이죠. 기전력 차가 100V라고 했기 때문에 무효순환전류는 10A가 흘러가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공극이 넓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 말은 뭐예요? 안정도가 좋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안정도가 좋다는 말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여기 힌트에 적어놨습니다. 동전 효율은 낮고 나머지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효율의 동은 동선, 그죠? 전은 전압 변동률, 효율은 효율이겠죠. 자, 그럼 여기 안정도는 탈락. 단락비도 탈락이죠. 여자 전류도 탈락인데 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은 낮아야 돼요. 그죠? 전압 변동률 낮아야 안정도가 좋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안정도는 뭐예요? 동전 효율을 낮고 나머지는 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비도 커야 되고 여자 전류도 커야 되고 그죠? 자, 27번 문제. 삼상 동기발전기. 자, 제동원선 난조, 재난방송. 재난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은 자 주로 뭡니까? 이거는 제동건선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동건선에 대한 내용을 일단 보면 제동건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동할 때 회전자 자속에 의해서 계좌건선 안에는 고전압이 유도되어 전련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제동건선을 기동 토크로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일반적으로 적고 부하 토크의 40에서 60% 된다. 근데 자, 이거는 그냥 전압을 쭉 줄여가지고 하는 방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액트 기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 자, 그 다음 29번에 변압기 올리는 전자요도 작용. 이런 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30번 문제. 위상 특성 곡선, 우리가 V 곡선이라 하는데, 전류가 가장 낮은,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이 부분이 뭡니까? 위상 특성 곡선 중에서 역률이 1이 되는 부분을 갖다 연결한 부분입니다. 역률 1. 자, 역률이 1인 부분이고, 그때는 뭐예요?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네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쪽을 우리는 뭐예요? 진상이라 그러죠. 진상 전류가 흐르고, 이쪽을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걸 조정함으로써 뭐예요?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게 동기조상기. 다른 말로 하면 무효전력 보상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주파수가 50Hz인 변압기에 철심 단면적은 60Hz 몇 배인가 하면 이제 철심 단면적 50Hz 철심 단면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A 50Hz 이렇게 하고요. 60Hz 철심 단면적을 A의 60H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0Hz 단면적은 60Hz의 몇 배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50Hz의 단면적은 60Hz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기 기전력은 뭐야? 자속하고 비례하죠. 자, 그래서 자속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자속은 우리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다. 그럼 결국은 유기 기전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하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기 기전력에는 주파수에 대한 게 여기 N이라고 회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식 F분의 V가 A가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V는 일단은 동일한 기적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봐요. 자, 이렇게 1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50은 어떻게 돼요? A50에 대한 면적은 50Hz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60에 대한 면적은 60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A50에 대한 면적은 50분의 1이고 A60에 대한 면적은 60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A 문제가 50Hz인 변압기의 철심 단면적은 이렇게 쓰니까 기준을 50Hz로 칠게요. 50Hz는 60Hz의 몇 배인가? 그러면 자, 50Hz를 여기 쓰고요. 그죠? 단면적 1대는 50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50분의 1이었고 는 자, 지울게요. 는 A60에 60분의 1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A의 50 곱하기 60분의 1은 A의 60 곱하기 50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A50은 A60에 대해서 50분의 60이 되겠다. 자, 그래서 1.2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은 길었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단면적하고 주파수가 반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50Hz가 당연히 커야 되겠죠. 60Hz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종합 정리해서 보면 50Hz하고 60Hz의 변압기의 단면적은 50Hz가 커야 됩니다. 그죠? 50Hz가 커야 되니까 우리가 A 50Hz의 단면적은 60Hz보다 커야 돼요. 그죠? 60Hz보다.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60Hz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를 갖다가 서로 반대로 적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50분의 60인데 이게 이제 50Hz가 되고 이게 60Hz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그죠? A 50Hz에 대해서 A 60Hz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비례 하잖아요. 그죠? 여기 50은 50분의 1 쓰시면 되고 60은 60분의 1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50분의 6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32번에 Y 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Y 결선은 예,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크죠. 그래서 고전압이 유리하다. 맞죠? 자, 중선전 접지가 가능하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00 크다. 요건 틀렸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델타 결선의 얘기입니다. 같습니다. Y 결선은 같다. 이렇게 되다. 자, 전련이 용이하다. 왜? 요 문제하고 요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Y 델타 기동 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 시에 몇 배인가? 자,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항상 3분의 1입니다. Y 델타 기동할 때. 대신에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루트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력물의 온도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울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얘란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베스트 프렌드 현철.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현철. 베스트 프렌드 현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90도, 얘 A, 그 다음에 A는 105도, E는 E니까 120도, 그죠? 배는 B니까 130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는 F5가 있죠, 여기. 그래서 155도, 그죠? 그 다음에 180도 이상,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이 120도가 되겠네요. 그죠? 120도, 그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C가 됩니다. 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2차 효율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자, 2차 효율은 뭐예요? P2에 대해서 P5다. 그죠? 2차 입력에 대해서 출력, 그 다음에 1- 슬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동기속도 NS분의 N.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맞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이 1번에 답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자, 원선형 유도전동기 2차 저항기를 삽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변화 없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좀 그렇다고 하죠. 여기 사실은 뭐 토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토크는 뭐예요? 최대 토크는 불변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죠. 최대 토크는 불변. 잠깐만 자. 이제 문제 답하고 관계없이 자 그냥 변화 없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변화 없다는 걸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대 토크 이런 걸 넣으면 되겠죠. 그죠? 최대 토크. 얘는 불변한다. 자, 요렇게 불변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변화 없으면 조금 보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감소하고 기동 전류가 감소합니다. 자, 기동 토크는 오히려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증가. 회전수는 감소하죠. 그래서 맞는 건 답이 2번인데 1번에 보기가 조금 변화 없으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차 저항을 증가하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오히려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속도는 또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제대 토크는 불변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은 이제 토크는 보통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에 반비례하니까 자, 2차 저항은 기동 전류를 떨어뜨리고 토크는 증가시켜요. 그죠? 속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분입니까? 2번 그죠? 2번. 자. 자, 37번 문제는 유도 전동기 방향 바꾸려고 하면 두 선 바꾸면 됩니다. 그죠? 두 선 바꾸라는 말이 4번에 전동기의 1차 건설에 있는 3개의 단자 중에 두 선을 바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직류 전동기는 전기자, 계자 중에 한 개의 극성을 변화시키라. 전기자의 극성을 바꾸든지 계자의 극성을 바꾸든지 그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주건선과 보조건선 중에 한 개의 극성을 바꾸면 되고 삼상 유도 전동기는 3선 중에 두 선을 바꾸면 된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에 슬립이 4%인데 우리가 동선이 0.4예요. 이때 2차 회전 입력은 얼마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손실이 이제 S니까 그죠? 그래서 동선 2차 동선은 슬립에다가 P2를 갖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P2를 곱한 게 이제 우리가 동선이기 때문에 P2는 슬립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S분의 P2의 C다. 이렇게 해서 S가 0.04. 자, 그 다음에 얘가 0.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딱 하면 1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8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운전 중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제동 방식은 급대중 하면은 뭐예요? 역상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역상 제동. 플러깅이라고 하는 역상 제동을 하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제동은 뭐예요? 발생된 전력을 고장으로 열로 소비하는 것. 그 다음에 회생 제동은 발전된 전력을 전원으로 돌려주는 것. 자,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 양방향 소호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 트라이악, 여기 양방향 소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41번에 금속 덕트 조영제 거리 지점점 케라 합금 객가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를 유형 방법입니다. 그죠? 금속 덕트는 3m. 그 다음에 금속 간 애자 케이블 라이팅 덕트는 2m. 그죠? 그 다음에 합성 수지 간,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1.5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캡타의 케이블, 가요 전선간은 1m.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관 구부릴 때 안찌르면 뭐 6배. 이거는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이 있습니다. 그죠? 후광전선관은 내경을 중심으로 하고 짝수죠. 일단 그걸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광은 뭐예요? 박광 외경을 중심으로 하고 홀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 22, 28, 36, 42, 54, 70, 그 다음에 82, 92, 104. 이게 이제 후광전선간의 규격입니다. 그죠? 근데 PVC는 여기 14가 추가된다 하고 뒤에 게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없는 건 여기 54하고 가까운, 이제 50이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44번, 연접인입선. 자, 용어가 이온 연결 인입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분기점에서 100m 초과하면 안 된다. 도로폭을 넘으면 안 된다. 다른 소형과를 간통하면 안 된다. 자, 15m 이하의 경우 2.6mm의 인입용 비닐전선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죠? 44번에, 그죠? 2.6 하는 게, 그죠? 네. 자, 그 다음 45에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등의 가연성 위험 물질의 장소의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제일 내는 건 합금캐다, 그죠? 그 합성 수지가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자, 무조건 금속관, 옳지 않은 것은 합금캐를 제외하라고 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제외되는 건 몇 번이에요? 플로우 덕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합금캐. 자, 그 다음에 46번에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단 접속 방법은 말단에 접속하는 거죠. 말단에 접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비틀어 꽂는 형의 전선 접속기에 의한 접속 종단은 뭐 종단이란 말이 있고 그죠? 직선 막대기 슬립에 의한 접속 자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답이 틀린 게 자 그 다음 직선 겹침놈 이것도 종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5개용 비닐전선 OW 이렇게 되겠죠 1인용 비닐전선 DV 자 비닐시스 VV
자, 이렇게 대충 자주 나오는 걸 한번 봤으면 됐고요. 그 다음 48번에 조가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48번에 가공 케이블의 시설에서 조가선, 조가용선, 케이블은 외장이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최소 굵기는 22 스퀘어 이상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 스퀘어.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자동 화재 탐지 시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피례 접지 이렇게 있는데 시설에 대한 종류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예, 피례 접지죠. 그죠? 피례 접지. 단독, 공통, 피례, 통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례 접지 말고 또 접지 종류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자, 51번에 금속관에서 녹화 지름이 금속관보다 클 때 사용하는 거. 자,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 51번에, 그죠? 그거는 우리가 링듀스, 이렇게, 그죠? 자, 녹화 지름보다 크다 하면 링듀스 바로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반 밀어낸다 그랬다, 그죠? 밀어내는 거는 우리가 와이어통 되겠습니다. 와이어통. 자, 금속 피박기는 왜 활선 상태에서 이제 피복을 벗기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1m, 없는 곳은 0.6m, 그죠? 압력 받을 우려가 있는 곳, 1m 매설 해야 됩니다. 자, 지종선로의 직매식이다, 그죠? 직매식과 암거식과 관로식이 있죠. 관로식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피례기 접지장은 항상 시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 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피례 접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통 접지가 있고, 그죠? 예, 또, 혹시나 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보고 접지. 예. 예. 자,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또, 갑자기 또 잘 안 날 때가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5번 문제 봐야 되네요. 자,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한 공연장의 전기 설비에 사용되는 플라이 덕트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자마자 바로 1번 틀렸네요. 그죠? 끝을 막아야 되죠. 여러분 다 틀렸고 두께는 0.8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56번. 자, 큐비클 다른 말로 폐쇄식 배전반 바로 찍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국 설비 기준에서 400V 이상의 기기 기구와 외압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뭔가 안전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건조한 목재 위에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외압주의 적당한 피례 시설한 것 이정진료 여기서 관계없는 건 뭐예요? 피례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4번은 맞고 여기 피례기는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EQ, Earthquake, 지진 감지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9번 보겠습니다. 자, 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보화기기, 금속재, 외암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 전류 검출하기 위해서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건 뭡니까? 누전 생겼을 때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죠? 자, ACSR은 뭐냐?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0문제를 다시 또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세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